국내에 계시는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 멀리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재미난 과학 이야기 선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세 분 단 거 좋아하시죠? 에이, 저는 좋아하더라도 좋아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단 거 많이 먹지 말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면서 네. 여기 나와서 전 단 음식 좋아해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안 그래요. 됩니다.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단 거 좋아하십니까? 좀 좋아합니다. 그 가발도 좋아하네요. 오늘도 여전히 가발로. 예, 자. 그리고 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사탕 가방이 있다면서요. 가방 안에 뭐 딴 거 안 들어가고 그냥 사탕이랑 뭐 이런 거 막 단 거 많이 넣고 다니시는 거 알고 있어요. 사실 제가 사탕은 아니고 초콜릿을 좀 많이 좋아해요. 아. 뭐 조금 피곤할 때 당 떨어진다 이런 말들 쓰는데요. 급 힘이 빠지거든요. 가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거를 먹어주면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서 챙겨 다니는 편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가끔 먹어야 되는데 좀 자주 먹어서 문제입니다. 네. 저는 의외로 단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음식보다는 상황, 달달한 상황을 즐기는 편입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턱이 아픈 줄 알았어요. 갑자기 오늘 달달한 상황이라고 하면 뭐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썸 탄다고 하죠. 썸. 밀당을 한다든지 선물을 주고받는다든지 마음을 확인한다든지. 야, 그래요. 야, 이거 썸 타는 거, 이거 또 이게 요즘 많이 또 나오는 단어인데, 사실 그 이나 씨를 제외한 우리 유부남, 유부녀들한테는 사실 썸 타는 게요, 달달한 상황이 아닙니다. 썸을 탔다가 후달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요. 우리는 뭐 썸 타는 거는 뭐 둘째 치고, 가름마나 좀 이렇게 타야지. 진짜로, 예. 근데 선생님, 현주 씨나 이나 씨 얘기처럼 단 음식이든 무슨 달달한 상황이든 간에 달콤한 것들이 삶의 활력소가 되긴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달달함은 좋은 기분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음식이든 사랑이든 뭐든 간에 달콤한 건 지나치면 독됩니다. 오, 지나치면 독이 되는 달콤함? 이거 무슨 영화 포스터 같은데요? 그래요? 야, 영화 포스터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오늘 내용 여러분께 지금부터 나갑니다.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거부할 수 없는 달달한 설탕의 유혹. 거부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봐줘도 되는지 섭취 적당량 판도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채널 고정. 특히 예전에 사카린이라고 아시죠? 그 슈퍼에서 아직까지 500원인데 예, 그게 이제 저희 할머니가 그 옥수수 삶을 때 그걸 그렇게 넣으셨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 위험하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설탕은 물론 각종 감미료의 정체까지 그 어디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당의 비밀이 풀립니다. 지금부터 달콤한 정보가 기다리는 판도사 시작합니다. 네, 오늘 당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 비만과의 전쟁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쫙 번지더니 이제는요, 설탕과의 전쟁 뭐 이런 말이 들려요. 왜 그런가요, 선생님? 네, 당의 과잉 섭취가 비만과 여러 성인병의 주범이 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속속 밝혀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적당 섭취량은 얼마인지, 많이 먹으면 대체 어떻게 되는지 낱낱이 속속들이 샅샅이 파헤쳐야죠. 네, 네, 미국에서는요, 설탕 첨가량을 의무 표기 항목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설탕세라는 걸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설탕 소비량을 줄여보겠다는 노력이겠죠. 그렇죠. 세계보건기구도 얼마 전에 설탕을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을 하면서 일일 권장 섭취량을 절반으로 확 낮췄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가 설탕을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야, 세계에서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우리가 당 없애기 위해서 정말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당당하게. 아이고, 병수 씨.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요? 예. 좋아하는 사람은요, 진짜 설탕 끊기가 힘들고요. 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설탕 회사에서 항의 들어옵니다. 그래요. 설탕 회사에서 항의할까요? 야, 그래요.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네요. 야, 이거 어렵네요. 예. 그리고 당은 우리 몸에요, 꼭 필요한 겁니다. 체내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세포가 포도당을 연료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은 먹어주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판도사에서 이미 다뤘잖아요. 아침에 달달한 과일을 먹으면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적당량을 몰라서 과잉 섭취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고민할 게 있겠습니까? 시중에 무설탕이라고 표기된 게 또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사 먹으면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경수 씨, 네? 그게 과연 정답일까요? 아니겠죠. 뭐 그냥 던진 거예요. 나 그냥 입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던진 거예요. 지금부터 무설탕 식품을 제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날씬한 몸매를 위해 다이어트 시작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이어트 최대의 적, 바로 설탕입니다. 그럴 때 찾게 되는 제로 칼로리의 무설탕 음료.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과연 무설탕이 정답일까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평생 숙제인 다이어트.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도 무설탕 제품을 많이 먹는데요. 그런데 무설탕 제품이 정말 옳은 걸까요? 오늘 무설탕 제품의 모든 것 판도사에서 알려드립니다. 설탕의 대안으로 각광받는 무설탕 식품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찾아온 곳.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오희경 교수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탄산음료 콜라. 남녀노소 모두 즐겨 마시는 콜라의 당도를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10.5 브릭스. 콜라 한 캔을 마시면 무려 각설탕 9개를 먹는 것과 같은 셈인 건데요. 설탕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서 체지방으로 전환되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설탕으로 알려진 다이어트 콜라는 어떨까요? 당도를 측정한 결과는 놀랍게도 로우. 이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라는 말입니다. 설탕이 안 들어간 무설탕 음료는 어떻게 단맛을 내는 걸까요? 최근 가공식품에 설탕 대신에 단맛을 내는 성분인 액상과당, 결정과당, 올리고당, 아스파탐과 같은 성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맛을 내게 됩니다. 설탕 대신 사용된 단맛 성분의 비밀, 바로 아스파탐입니다.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내는 화학물질로서 음료수, 각종 식품에 첨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콜라 한 캔에 들어간 설탕은 약 40g, 160칼로리의 열량을 내는데요. 반면 아스파탐은 같은 양의 단맛을 내기 위해 단 0.2g만 넣으면 끝! 열량도 겨우 0.8칼로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낮은 무설탕 음료에도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용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 한쪽은 설탕이 든 요구르트를, 한쪽은 사카린을 넣은 저칼로리 요구르트를 먹게 했는데요. 실험 결과 놀랍게도 저칼로리 요구르트를 먹은 쥐가 평균 5g의 체중이 더 나가고 체지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어트는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이 문제입니다. 무설탕 음료라고 해서 안심하고 더 많이 먹으면 식욕을 자극시켜 다른 음식을 섭취하게 되므로 다이어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달콤해서 더 위험한 무설탕. 무설탕이라고 절대 안심은 금물. 날씬해지고 싶다면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세요. 야, 이게 진짜 뭔가 좀 그렇네요. 이게 설탕 자체가 이게 없다는 거지 설탕을 대체하는 감미료가 뭐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짝 뭔가 좀 우리가 약간 속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소비자가 살짝 현혹될 수도 있었겠죠. 네. 아예 당 성분 자체가 없다고 착각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하지만 대체당을 넣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일반 콜라에 설탕이 들어있으면 다이어트 콜라인 아스파탐이 들어가 있는 식입니다. 오. 네, 아스파탐이라는 단어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정확히 어떤 건지, 건강에 해가 되지는 않는지 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아스파탐은요, 쉽게 말해서 설탕 대용으로 화학 공정을 거쳐서 만든 인공 감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들 알고 계시는 사카린처럼요. 설탕을 이만큼 넣는 것에 비해서 아스파탐은요, 요만큼만 넣더라도 둘의 단맛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이렇게 인공 감미료를 사용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네. 아주 소량만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게 가공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그러면 이제 뭐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떠먹어도 막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과유불급. 그렇죠. 예. 막 퍼먹어서 좋은 게 있겠어요. 네. 설탕이든 뭐 소금이든 밥도 많이 먹으면 체하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당성분이 아예 없는 음료수 찾기 좀 불가능할까요? 무설탕 말고 무가당은 어떨까요? 무가당. 이런 것 또한 원료 자체에 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일 생각하시면 쉽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맛이 나는 걸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깔끔한 정리 드립니다. 그래요. 뭐 그냥 당연한 말이네요. 깔끔하다고 본인이 얘기하시니까. 자, 당 중독, 뭐 설탕 중독 이런 단어도 굉장히 우리가 또 많이 들리고 있어요. 네, 예. 술이나 뭐 담배 이런 거에 중독된 사람들 보면요. 나중에 점점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되잖아요. 설탕 중독도 그만큼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이게 저한테 약간 뭔가 보내는 것 같은데. 왜 혼자 찔리셔서. 중독 얘기하니까. 예? 게다가 너무 많은 양의 설탕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저혈당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네, 이거 약간 무섭네요. 진짜로. 설탕이나 아스파탐 말고 다른 당 종류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예전에 사카린이라고 아시죠? 그 슈퍼에서 아직까지 500원인데. 쑥 예, 그게 이제 저희 할머니가 그 옥수수 삶을 때 그걸 그렇게 넣으셨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매체에서 위험하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는 뭐 거의 소비가 안 되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형수 씨. 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사카린이 이런 오해를 그동안 받아와서요. 굉장히 서운해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당 공부 함께 해보시죠. 건강했던 우리를 썩게 만들고 무시무시한 합병증을 부르는 당뇨의 원인이자 또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설탕. 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공감미료 사카린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사카린의 오해와 진실, 판도사에서 알아봤습니다. 매혹적인 달콤함으로 무장한 백색가루 사카린. 음식에 사카린이 들어있다고 하면 일단 불량식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카린, 과연 나쁜 식품일까요? 좋은 식품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사카린의 비밀을 벗겨줄 차윤환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런데 뭔가 분주해 보이는 교수님 모습 포착.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만들고 계시네요? 오시면 제가 드리려고 음료수를 좀 만들었어요. 그냥 물 아닌가요? 그래요? 옆에 거 드시면 되겠네요, 그럼. 맛있죠?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으시죠?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처음 먹은 건 그냥 물 같고요. 두 번째 먹은 건 설탕물 아닌가요? 정답은요, 종이컵 밑에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이거 드신 거예요. 처음이 설탕이라고요? 예. 두 번째 건 뭐였을까요? 사카린이네요? 지금 드신 거는요, 물 500ml에 1g씩 똑같이 설탕과 사카린을 넣은 음료예요. 근데 사카린이 훨씬 달았죠. 무설탕이지만 설탕보다 200배에서 700배 단맛을 내는 사카린은요. 칼로리가 전혀 없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체내에 흡수되지 않아서 당뇨 환자들에게 유용하다고 합니다. 사카린의 또 다른 장점을 보여주기 위해 이번에는 물이 담긴 비커에 설탕을 부어 저어주는데요. 아까 드셨던 그 사카린 음료와 비슷한 단맛을 갖도록 제가 설탕을 많이 넣어서 설탕물을 만들어 봤어요. 설탕물과 사카린물을 살펴보면 설탕물의 점성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공감미료가 아무래도 합성이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량만 넣어서 단맛을 내야지만 사람들이 조금만 먹게 되겠죠. 여기서 잠깐 갑자기 생긴 궁금증 하나. 사카린을 사카린 나트륨이라고도 부르는데 나트륨은 뭔가 짠맛에 붙는 거 아닌가요? 흔히들 그 NaCl, 소금 때문에 짠맛을 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염소가 짠맛을 냅니다. 나트륨은 그런 맛이 없죠. 근데 흔히 왜 그런데 이제 사카린에 나트륨을 붙였냐 하면은 나트륨이 붙게 되면 물에 잘 녹거든요. 만약에 물에 잘 녹지 않으면 많은 양의 사카린을 넣어야 되는데 물에 잘 녹게 하니까 정말 소량만 넣어도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착한 물질 사카린.
왜 우리는 건강에 해롭다고 오해하게 됐을까요? 1879년 한 화학 교수와 그의 제자 콘스탄틴 팔베르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사카린은요, 가격이 저렴해 서민들의 단맛으로 널리 이용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잘 나가던 사카린에 브레이크가 걸린 사건이 있었으니 1977년 캐나다 보건방어연구소가 쥐에게 사카린 투여를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사카린을 먹인 쥐 집단에서 방광암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결국 발암물질이 있다고 밝혀지면서 이 시절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 첨가제로 사카린 사용을 금지시켰는데요. 하지만 이 실험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2000년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사카린을 발암물질 항목에서 제외, 2010년 미국 환경보호청은 사카린을 유해물질 항목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식품에만 사카린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상태. 생선살 가공품이나 절임식품, 잼, 토마토 케첩 등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주로 어린아이들이 먹는 식품, 아이스크림이나 우유, 유산균 음료에는 사카린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인공이고 먹은 지가 100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굳이 설탕이나 이런 물엿 같은 것들이 자연계에서, 천연계에서 오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주는 게 더 좋겠다. 사카린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안전식품입니다. 인공감미료라고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유해하다는 누명을 벗은 사카린, 무엇보다 바로 알고 먹는 게 중요하겠죠? 야, 이게 사카린, 이게 무죄였네요. 판결을 딱 내렸네. 땅, 무죄. 야, 이게 사카린이 굉장히 억울할 뻔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좀 저렴하다는 이유로 좀 많이 먹다가 우리 몸에 뭐 위험하다, 해롭다 뭐 이렇게 알려진 후에는 저는 이제 생산이 안 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 불명예 퇴진을 했다가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인공감미료계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량 섭취를 했을 때 위험성 때문에 시장에서 사장될 뻔했었던 건데 앞서 공부하신 것처럼 과잉 섭취를 했을 때 위험하지 않은 당류는 없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사카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감미료의 문제일 텐데요. 사카린이 혼자 뒤집어 쓴 느낌. 아, 그래요. 전문 용어로 독박이라고 하죠, 독박. 네. 이 감미료의 조건, 물에 잘 녹아야 한다는 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트륨 성분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이건 역시 MSG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아, 그렇군요. 인공 감미료라고 해서 몸에 막 해롭다는 편견은 이제 이렇게 과감하게 쓰레기장에 버려도 되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금만 드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 수천 년 전부터 먹어온 설탕에 비해서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뭐 그 정도 상황이라는 거? 네. 가격이 뭐 부담스럽거나 하지 않으니까 용도에 맞게 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적당량, 요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병도 막으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실 수 있습니다. 아, 요거 깔끔했네요. 깔끔했어요. 자, 단거하면 설탕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저것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나 씨가 잘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제대로 사용을 하는 건지 우리가 총정리를 한번 하면서 알아봐야겠죠. 전문가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감미료들은 그 자체에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설탕과 같은 분말들은 더운 커피를 먹을 때 넘어가야 되고요. 냉커피의 경우에는 설탕이 녹지 않기 때문에 액상과당과 같은 액체 상태의 것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림이나 무침을 할 때에는 끈적끈적한 물엿이나 올리고당을 넣는 게 좋죠. 흔히들 그 용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 모든 것들이 분해가 돼서 포도당이나 과당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미료를 적당한 용도에 적정량 먹는 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야, 이게 전문이 느껴지는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봤습니다. 이게 설탕이든 아스파탐이든 뭐든 간에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 똑같고요. 종류보다는 적정량, 양을 항상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앞서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말씀이셨어요. 네, 심지어 우유에도 또 이온 음료에도요, 당분이 있거든요. 네. 나는 설탕을 오늘 몇 숟갈 먹었나?
사탕이나 초콜릿 안 먹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요 단맛을 덜 느끼고 늘 싱겁게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맛없겠네요. 네. 참. 네. 습관을 바꾸라는 말씀 드립니다. 밥 먹은 후에 군것질은 좀 과일로 바꿔주시고요. 과자 대신 견과류 몇 알 먹고 이렇게요. 물론 저부터 지키겠습니다. 네. 설탕이 대사할 때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필요한데요. 당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이런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방해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설탕 먹지 마세요. 다른 영양소에 양보하세요. 아, 그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당황스러워. 성유리 씨 모르세요? 성유리 씨 흉내낸 거예요? 그래요? 예. 안 똑같았습니다. 자, 설탕이요. 우리 몸에 위험하다는 말이 들린 후에 설탕 대체제를 찾는 사람과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제를 찾기보단 지금 우리에게 단맛 자체를 아예 멀리하려는 그 시도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요, 이렇게 계속해서 당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당 얘기를. 지금 약간 떨어져가는 그런 시점인데, 자, 우리의 몸을 해치는 주범이죠. 야, 이러면 진짜 지방, 담배, 술,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설탕도 그렇다니까 설탕 이 자식한테 배신감도 약간 딱 느껴지고, 예, 약간 차인 느낌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괜히 백색 가루의 공포라고 하겠어요. 아이들한테는 설탕이 마약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저는 이렇게 늘 말합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앤 세이브 이거 먼저 가시는 겁니까?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런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 짠맛, 매운맛은 별로 안 좋아했지만 단맛에 길들여져서 어른이 되니까 이제 끊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초콜릿, 이거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신혼여행을 가나로 갔다 오셨다면서요. 초콜릿을 너무 좋아하셔서. 야, 이게 바로 중독이라는 거거든요. 중독 증상.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 이거 지금 그 나이에는 지금 시간 문제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아니 사실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문구점 불량식품 얼마나 맛있어요. 달달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거 그런 맛을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커서 갑자기 참으라고 하면 그건 진짜 고문하는 거죠. 야, 그래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 종이 테이프 공감대 있나요? 공감대 누구 종이 테이프를 이거 엄청 먹었는데 진짜. 정말. 예. 그래서 말이죠. 이 단맛에 길들여지지 않게 초장에 뭔가 확 대책을 좀 세워야 하는 거예요. 네, 초장에 세워야 하는데 우리 나이가 좀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늦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나이에는 늦었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친구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친구라고요? 말 나도 친구들입니다. 병수 친구. 열심히 해라. 자, 이게 저는 솔직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할까요? 여러분 그 단맛에서 이제는 해방되셔야 됩니다. 현병수의 T.O.P.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참을 수 없는 단맛, 치명적인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막 상상만으로도 막 행복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달콤한 향기가 가득한 단 음식들인데요. 입안 가득 막 축제가 펼쳐지는 단맛.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죠. 저와 함께 형성된 이 볼록한 배도요. 네, 바로 단맛 때문이라는 거. 끊기 힘든 단맛의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의 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단맛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 단맛은 어릴 때부터 피하라. 어린 시절 달달한 달고나 입에 물고 세상을 다 가졌던 추억 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무심코 먹은 달콤한 간식, 우리를 단맛의 노예에 빠지게 합니다. 맵거나 짜거나 시거나 여러 가지 맛 중 유일하게 중독되는 것이 바로 단맛이기 때문인데요.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뇌는 신경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을 분비하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좋아졌던 기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지고 결국 더 강한 단맛을 찾게 되는 건데요. 특히 어릴 때부터 단맛에 길들여지면 자라면서 더욱더 단 것을 찾게 된다는 사실. 어릴 때부터 과자나 아이스크림, 청량음료와 같이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 아이들은 단맛에 중독되기가 쉽습니다. 어린 시절
형성된 식습관은 성인이 되어서도 연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건강한 음식에 대한 입맛을 어려서부터 길들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 듬뿍 든 음식보다 천연 단맛을 지닌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한 방법인데요. 주스 형태가 아닌 생과일로 하루 2개 이하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허기가 져서 어지러울 때마다 눈알 사탕 하나씩 까먹곤 했었는데 사탕 대신에 과일이 제격이라는 사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자, 머리가 핑 돌 때마다 어김없이 단 음식이 당기는데 단맛의 유혹을 다이렉트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단맛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 매 끼니 챙겨 먹기. 인류의 영원한 숙제, 다이어트 때문에 혹시 굶고 계시나요?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달콤한 음식을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적당량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생선이나 해산물, 올리브유와 같은 좋은 지방을 챙겨 먹어야 하고요. 무엇보다 세 끼 중 아침을 꼭 먹어야 단 음식을 덜 찾게 된다고 합니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두뇌 회전에 필요한 포도당이 원활하게 공급되지가 못해서 집중력이나 사고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부족한 당을 채우기 위해서 폭식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을 잘 먹을수록 불필요한 당 섭취를 줄여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단맛이 당길 때는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데요. 하루 8컵 이상의 물은 필수로 마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공복에 마시는 물은요, 약수라는 말도 있듯이 역시 단맛이 당길 때도 정말 물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단맛이 당길 때 물을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 맛을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단맛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줄 그 맛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맛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 차라리 매운맛을 먹어라. 단맛을 줄여야 건강이 보이는 법. 뭐니 해도 가장 좋은 최선책은 싱겁게 먹는 것인데요. 하지만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겠죠? 설탕 없이 식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로 인해 더 단맛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매운맛인데요.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매운맛은 통증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든다든가 잠시 다른 복잡한 일들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뇌신경 세포를 자극을 해서 엔돌핀 생성을 활발하게 해줌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먹고 난 다음에는 상쾌한 맛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매운맛은 위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달콤한 환상의 맛이 때론 인생의 쓴맛이 될 수 있습니다. 단맛의 노예가 되지 않는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 챙기세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요. 정말 어릴 때 입맛을 제대로 길들여 놓지 않으면 커서 고생하죠. 그렇죠. 지금 고생하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된 후에 결국에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단 거 먹으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막 이렇게 좀 좋아지고 그 기분을 못 잊고 더 단 거를 막 찾다 보면은 진짜 몸 망가지는 거 한순간이거든요. 네, 또 어릴 적에 단 것을 찾는 건요, 소화 비만으로 직결될 수 있어서 더 위험하죠. 요즘 소화 비만 진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식단을 제대로 구성해 주시는 게 진짜 필요한 역할입니다. 맞아요. 제때 끼니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단맛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는데 나는 왜 당 중독이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물론이고. 맞아요. 그 대책 없이 막 새끼를 막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나 씨처럼 막 아침, 점심, 저녁 막 삼겹살 이렇게 새끼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먹는 거에 비해 살이 안 쪄요, 여자는. 그렇죠? 그런 영양소를 위주로 섭취를 하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렇죠. 싱겁게 먹고 당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라고 했는데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당을 부르는 지름길이 되지는 않을까요? 네, 비록 힘들겠지만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며칠 딱 참고 버티다 보면 단 걸 덜 찾게 됩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네, 남자친구와 헤어
헤어진 후에 당장 막 우울하고 정말 힘들지만 지나면 괜찮듯이 싱겁게 먹는 초반엔 고통스럽지만 차차 뭐 괜찮아질 거다.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뭐 연역력에 가까운 얘기인데 네. 괜찮아졌죠? 남자친구랑 헤어진 다음에. 제가 찾는데요. 어쨌든 이 경험에 비유해서 딱 적절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자, 오랜만에 두부병수 한번 캐릭터 살려서 한번 나갑니다. 이 소량에 꿀을 넣는다든가 파인애플이나 뭐 배 같은 그런 과일 있잖아요. 그거를 요리에 딱 첨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탕을 덜 먹을 수도 있고요. 양치질을 바로 하는 습관을 막 들인다든지 아니면은 그 밥을 먹은 후에 꼭 누구랑 이제 통화를 해요. 그럼 뭐 다른 행동들로 그 설탕을 약간 잊어보는 거. 남자 있듯이 이렇게. 과감하게 이나 씨처럼 잊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달콤한 설탕의 무서운 뒷모습을 좀 알아봤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예. 알아봤죠. 예. 그런데 이제부터 더 무서워집니다. 너무 좋아요. 설탕 과잉 뭐가 이게 좋아요, 무서워지는데. 사건 사고를 전달하면서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야, 자, 예. 설탕 관련 사건 사고 한번 어떤 문제 야기하는지 알아볼까요?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달콤한 침묵의 살인자 설탕. 단맛에 중독되는 사이 우리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설탕 중독이 불러오는 무시무시한 질병. 사이언스 앤 세이프에서 알아봅니다. 고혈압 환자인 영국의 한 남성. 30대임에도 불구하고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까지 앓고 있는데요. 원인은 유별난 탄산음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마셨다는 6리터의 탄산음료. 여기엔 3g짜리 각설탕 110개에 해당하는 설탕이 들어갑니다. 사실 하루 3끼 식사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한 양의 당을 섭취하는데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까지 마시면 과잉 섭취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미국의 한 병원에서 설탕 덩어리 탄산음료가 고혈압 발병률을 70%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음료수만 마시지 않아도 하루 당 섭취량의 21%를 줄일 수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 날 때, 다른 음식을 먹을 때 물처럼 꼭 탄산음료를 찾는 분들 많으시죠? 매일매일 그렇게 마시다간 젊은 나이에 틀니를 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탄산음료의 인 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키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탄산음료 대신 시원한 얼음물로 갈증도 해소하고 건강도 지키세요. 식약처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1일 평균 당 섭취량은 61.4g, 설탕의 1일 권장량인 50g을 훨씬 넘는 양인데요.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백설탕은 영양소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가공된 99.5%의 당질. 이를 소화시켜 배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칼슘까지 다량으로 소비됩니다. 설탕을 지속적으로 먹을 때 우리 몸은 점점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평균 44세의 성인 3만 명을 약 15년간 추적한 결과 설탕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3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고위험군으로 보여진 3천여 명은 설탕으로 하루 열량의 25% 이상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설탕 과잉 섭취, 만성 알코올 섭취와 마찬가지로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단순당인 설탕 중독이 심해지면 음식 섭취를 중단할 경우 일시적으로 불안, 초조, 예민함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적당한 운동과 야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설탕을 통한 열량 섭취량을 10% 이내로 조절해야 합니다. 영양소 불균형을 막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든 음식 대신 과일, 견과류를 챙겨 먹는 것도 잊지 마세요. 1년 365일 다이어트 중인 대한민국 여성들. 하지만 번번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 속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 30대의 직장인 여성. 유행하는 각종 다이어트부터 지방흡입 수술까지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요요 현상의 원인, 바로
그녀가 좋아하는 떡, 빵, 흰쌀밥 등 정제된 탄수화물 속 당 때문입니다. 지방,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로 손꼽히는 탄수화물. 인체의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왜 비만의 원인인 걸까요? 성인을 기준으로 1일 탄수화물 섭취 권장량은 330g.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설탕, 흰쌀밥은 특히 고당질 식품에 속합니다. 고당질 식품을 과잉 섭취하면 중독성 탓에 음식을 계속 찾게 되는데요. 과다한 열량 섭취가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고 남은 성분이 지방으로 저장되어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 당 조절부터 시작하세요. 지나친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려면 통밀, 잡곡, 현미와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당질의 식품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단백질 식품을 늘리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포만감은 늘리고 탄수화물 섭취는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인데요. 식이요법과 더불어 유산소 운동으로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고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잊으면 안 됩니다. 소리 없이 건강을 해치는 달콤한 독약 설탕.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첫걸음. 절제입니다. 와, 고혈압이나 신장병 같은 현대인의 고질적인 병이 설탕과 정말 깊은 관계가 있었네요. 그럼요. 그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같은 성인병 죄다 불러옵니다. 기름기 많은 음식이 그동안 많이 부각돼서 설탕의 뒷모습은 많이들 모르고 있었던 거죠. 설탕은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산만함, 짜증 같은 행동장애를 불러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야, 진짜 몰랐어요. 진짜, 그쵸? 그러니까 우리 TV를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 학업 성적만큼이나 당 섭취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애들한테 그냥 설탕 주기보다는 알탕이라도 하나 끓여주세요. 네, 이걸 아까 라인 맞췄는데 재미 되게 없었네요. 그냥 갑시다. 네. 네, 그 말이 그런데 옳은 게 좀 전에 제가 성인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소아의 경우 여러모로 더 심각합니다. 아이 두뇌 성장을 방해할 뿐더러 성격 장애도 불러올 수 있거든요. 진짜요?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단맛에 너무 쉽게 노출이 되는 것, 이게 문제 아닐까요? 그럼요. 외국에서는요, 요즘 아이들 생일 파티도 케이크나 탄산음료 대신 채소로 만든 샌드위치 이런 걸로 메뉴가 많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야, 외국 가보셨나요? 말만 들었어요. 말만 들었어요. 야, 진짜 나는 저희 아들에게 항상 내가 뭐 너 요거 잘하면 사탕 줄게, 뭐 하면 사탕 줄게,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합의를 보거든요. 야, 이거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거 오늘 또 많이 느꼈네요. 네, 근데 단 거 많이 먹고 방치하면 이도 많이 썩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요. 아, 이거 돈 진짜 많이 듭니다. 그래요. 야, 이거만큼 많이 드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선생님? 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라가 아니라 먹되 조금만 먹어라 이겁니다. 리틀.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기는 이 지방간 있잖아요. 이것도 술뿐만이 아니라 설탕이 원인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럼요.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은요, 당의 분해를 위해서 대량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대사에 다 쓰이지 못한 인슐린이 간에 부담을 주게 되면 지방간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인간의 수명에까지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설탕은 특별히 법으로 제한을 하는 식품이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잘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달달하게, 음식은 밋밋하게, 뭐 이런 건가요? 그래요. 캐릭터를 요즘 잡고 있으니까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렇게 약간 표어 이런 욕심을 좀 내고 계시는데 맞아요. 예, 한 줄 정리가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판도서를 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공포의 백색가루, 이 설탕, 왜 우리가 이걸 적게 먹어야 하는 건지 오늘 제대로 여러분들 아셨죠? 설탕 회사에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적게 먹어요, 우리. 그러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해지자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3G, 2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통신, 와이파이는 뭐고, 와이파이는 과연 뭐고, 진짜 잘 모르면서 쓰고 있었어. 근데 카페에서 와이파이 요즘 무료로 되는 데서 막 쓸 때 있잖아요. 그때 위험할 수가 있대요.
왜 위험하죠? 왜요? 해킹을 당할 수도 있고 어. 개인정보 보안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럴싸한 많다고 말이네. 합니다. 네. 그게 보면은 와이파이 설정할 때 보면 내 휴대폰으로 보는데 옆 사람의 와이파이가 다 떠요. 그거 알아요? 네. 그래서 이름 뜨고 뭐 하고 그다음에 보안 안 걸은 사람 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따다 쓸 수 있고. 비밀번호 안 걸려 있는 거 위험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또 우리가 뭐 굉장히 좋은 거를 계속 우리가.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쓰시는데 직접 많이 보시고 또 이렇게 자녀분들도 보고 안내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